15% 20%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저평가가 조금 해소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바로 겨울냉철 4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사놓으면 돼요. 야,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에 냉철님과 저희가 식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저녁 네. 식사. 네. 거기에 이제 VIP 투자자문의 최윤철 대표님, 네. 그 다음에 이원 투자자문의 박선진 대표님, 네. 그 다음에 냉철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4명이서 중식당 네. 밥을 먹었는데, 짜장면. 그날 최윤철 대표님과는 초면이었죠. 네. 박선진 대표님 원래 알고 계셨고, 네. 그날 어쨌든 주로 이제 90% 이상의 얘기가 주식이었잖아요. 네. 냉철님 그날 대화를 하면서 네. 뭔가 다 약간 좀 가치 투자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뭐가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요건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종목 다 겹쳤어요. 아, 맞아. 진짜로 종목이 다 다 되고 겹쳤어. 있는 거야. 근데 말하자 그런 거 있어요. 말하지 하나도, 하고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다 비슷한 정보 얘기하시고, 또 겹쳤어. 말하면, 사실 우리가 네.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코스피, 코스 합쳐서 한 2,500개쯤 되잖아요. 네. 말하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서로가 다 안다는 거는 네. 서로가 이 주식이 괜찮다.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다. 우리 막 탐방 갔다가 아니면 IR 갔다가 막 만나고 그래요. 아. 관심사가 비슷한 데서 이제 하거든요. 또 오래 하셔가지고 네. 이제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고 그래서 뭐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뭐 그분들 스타일을 서로 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좋아질 만한 회사 그런 회사들을 들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뭐요? 저는 미국 주식 하는데 다른 분들은 미국 주식 안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 아예 안 하는 거였나요? 그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네,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하는데 그분들은 미국 주식은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거만 하기에도 지금 리서치가 회사가 모자른 게 아닌데. 그것도 했다. 그 얘기 됐어요. 한국 거만 하기에도 한국에서 저평가된 게 지금 너무 많다. 맞아요. 예. 그 얘기 했다. 저도 동감해요. 저도 사실 미국 주식 사면서 야 이거 한국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너무 비싼데 하면서도 비싼데도 좀 사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선진화 값을 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 좀 후진적이어서 가끔 밸류에이션 보면 뭐 골판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야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또 그날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우리나라 게 싼지에 대한 게. 그래서 또 그냥 싼 게 아니고 이유는 있죠.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 것도 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더 그냥 한국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지금 그럼 냉철님은 미국 네. 주식과 한국 주식 두 가지 하고 있죠. 네네. 비중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이 점차 늘려간 것 같긴 했는데. 그런데 한국 주식이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이 좀 올랐어요. 올라서. 네, 올랐어요. 오르고 조금 미국으로는 조금 나중에는 미국 주식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요? 자, 여기서 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수들이 네. 한국에 저평가된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네. 다 공감했잖아. 네. 근데 왜 미국으로 지금 점차 가려고 해요?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 나라도 작고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좀 많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놓고 마음 편한 건 비싸도 미국 주식은 사놓고 좀 마음 편한 부분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노후 대비로 그걸 이제 뭐 저금 용도 그런 용도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실은 줄지는 않아요. 사면 더 샀지. 계속 거기서 점점 살지. 그걸 팔아가지고 오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다시 원화 자산으로 바꿀 건데 거기는 계속 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들이 좀 급하게 오르고 제가 이제 생기는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자산이다 보니까 그걸로 우선은 골로 들어갔다가 타이밍 봤을 때 다시 미국으로 가는 아직 넘어가기 전 단계여서 지금은 한국 주식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냉철님에게 이제 투자 관련된 늘 조언을 좀 많이 받으면서 느낀 것 네. 중 하나가 한국 주식은 사고 팔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치가 전폐가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팔고 딴 거 사잖아요. 네, 딴 거 삽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사고 팔고를 좀 한국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맞나요? 안 하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고 하려면 그 한국 주식은 근데 한국 주식을 잘해요. 한국 주식에 대한 제 경쟁력이 있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게도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게 있고, 또 계속 살 것들이 후보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미국에 대한 전략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거는 제 노후를 대비해 줄 만한 그런 그냥 강한 회사. 네. 강하면서도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끝까지 회사의 성장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정말 이제 정말 동업자 관점이거든요. 동업자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한국 주식은 잘 되면 언제든지 난 빠져나가겠다. 이제 그거는 우리는 뭐 잠깐 만난 사이. 한국 주식은 약간 연애, 네, 미국 주식은 약간 결혼 같은 그런 것 느낌이네. 같은 느낌입니다. 네. 웬만해서 이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은 몇 대 몇인데요, 지금은? 지금은 뭐 7대3? 7대4. 한국이 그래서 7인 거죠? 한국이 7이. 한국이. 네. 아니, 근데 네. 왜 중국은 안 해요? 요즘 G2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네. 앞으로는 제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 아니에요. 네. 한국에 한 성에 있는 주식 회사들이 한국에 상장을 한 10몇 개를 했어요. 중국 원양자원, 뭐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킹, 뭐 이런 중국 회사들이 우르르 와서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 카페에서 감론을박이 많았어요. 이게 믿을 수 없다 하는 쪽하고,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로 정말 치열하게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다가 완승을 했습니다. 왜? 거기 상장했던 회사들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를 했어요. 하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한국 주주들을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미 편견이란 거는요, 일종의 확률이거든요. 그치, 편견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편견은 90%는 사실이야. 네. 근데 10%의 예외가 있지.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이신 커피도 맞아. 중국의 스타벅스였어요.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얼마 전에 마인도 실종이 됐네, 어떻게 됐네, 그런 거 뉴스 있었죠. 안 보인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맞아. 이제 상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그걸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의 한마디면은 뭐 바이드고 뭐 한 큐에 끝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저평가돼 있고, 네. 그만큼 더 좋으면은 할만 하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거의 전 세계 주식의 한 반 정도가 미국,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이에요. 그만큼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막 거기 포진했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성도 받쳐주고 있는데, 중국 것까지, 미국 것도 하기에도 저는 하나의 점일 뿐인데,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럼 베트남은 왜 안 해요? 할 것들이 그러면 많아지잖아요. 우선 제일 좋은 거, 강점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중국은 저한테는 메리트가 0입니다.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메리트가 있죠. 각 기업을 제가 모니터링도 쉽고, 뭐 다리다리 건너면은 회사에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도 쉽고, 장점이 한국 주식이 저한테 주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러 자산 베이스고, 그치. 그리고 경쟁력과 세계 최강도 대국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미국 것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손을 덜 쓰는, 네. 지금은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파악하고 비즈니스 파악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믿고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을 해요. 미국 주식도 지금 전승이에요. 그때까지 뭐 봐서 알겠지만 미국 주식도 괜찮습니다. 맞아. 미국 주식 지금 뭐 다 사상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네, 중국 잘 찍었어요. 괜찮게. 미국 주식도 있잖아요. 터지는 사람 터지고 있어요. 터지는 사람 터지고 까지고 있는데, 제가 찍은 것들은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 근데 미국 주식 할 때, 냉철님과 저는 사실 구글에서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냉철님이 한국 돈을 한전에서 투자하진 않고, 네. 그 들어온 거를 그대로 계좌로 옮겨서, 네. 그거 사면 이제 우리가 한전 수수료 안 내잖아. 네. 근데 만약에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 사려면 네. 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클 수 있잖아요. 저는 거의 없어요. 한전 수수료가. 왜요?
그냥 좀 특별대 유튜브 할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있는 분들은 네. 한국에서 미국 ETF나 이런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뭐 S&P 500 ETF. 근데 그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수 추종은 저는 지수 추종 관련된 거를 좀 잘 안 해요. 있긴 했는데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막 디즈니 같은 거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엑소모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의 상황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가치가 있다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수익 차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P 500만 추종하고 살 거예요, 평생? 아니죠. 그걸 넘어서야죠. 남들과 다른 삶을 사고 싶으면 남들 다 S&P 500에 추종하고 있을 때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만의 인사이트를 동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냉철님에게는 그런 투자가 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이 어쨌든 고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은 아니죠.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라면, 네. 실제로 워렌 버핏도 자기의 나중에 자산에 그 나중에 남았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뭐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펀드도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가 있으면,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게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10% 될까? 아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은 사람들이 그 와전이 되게 많고요. 그때 그랬어요.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ETF를 내기하고 했는데 특정 구간에서는 법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좀 더 길게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쪽이 또 이겼어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게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존경하지만 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세요. 본인 나중에 하나 ETF에다 믿나 아니에요. 본인 지금도 아직도 개별 종목에다가 막 애플 뭘 확 넣었다가 쫙 뺐다가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본인 스스로 아직도 다이나믹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 뭐 말했던 거 와전되고 어떤 뜻으로 했는지 또 전 문맥이 있고 후 문맥도 안 보고 그냥 그거 믿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지수를 빗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지수를 비토하고 있는데 더 해봐야 10년 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ETF는 할 걸, 그냥 지수 추종이나 할 걸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미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운영의 미라는 것들이 있어요. 운영의 미가 있고 저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력이 맞는 게 필요한데 좀 주식이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럼요. 모르면 좀 알고 난 다음에 종목으로 가라.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들 사실 종목으로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제 이게 무슨 격투기라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 선수가 나왔다.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나가니까는 상대방은 효도른데. 계속 맞고 미국 가서 주워 터지고 오는 거죠. 가서 이게 국위선양이에요.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돈 외국 다 주고 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이 미약하다면 근데 이제 효도르랑 붙고 싶다. 그러면 효도르한테 맞는 실력을 키워야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한 가지 차이가 최준재 대표님과 박상희 대표님이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부동산을 굉장히 좀 두 분 다 늦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슈퍼개미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자산이 1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집을 안 사시더라고. 그리고 100억 되면 이제 그때 그냥 집을 하나 사고 또 나머지는 다 주식인데 냉철님은 또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부동산이 개수 말한 적 있으세요? 본인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요. 어제 개수 좀 있잖아, 많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거예요. 보통 주식쟁이들 스타일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리고 부동산쟁이들은 다 부동산만 하고, 보통 그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땐 부동산의 장점이 있고 부동산이 눈에 보였어요. 이거는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 그 대표님들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바쁘세요.
주식만 하기도 바쁘셔요. 근데 저는 뭐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고 좀 대충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이제 신경을 쓰는데 보통은 그것만 하기에도 바쁘십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질문 잠깐만 드리고 이제 다시 넘어갈 건데요. 네. 그날 4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지는 알겠어요. 아, 예. 그 중에서 너죠? 이거 예상치, 저죠. 네, 네. 예상치예요, 예상치 여러분. 절대 저는 알아요. 추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내가 막 팩트고 네.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을 하는 최 거예요. 대표님 아니실까? 아, 최윤주 대표님. 네. 그 다음 박 대표님. 우선 회사 규모가 그치, 거기 회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회사 네. 규모가 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겠죠. 제가 4위. 왜 이 순서는 미래는 바뀔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오래 산 사람이 이 3명 중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마지막 여기는 몰라 주식쟁이로 뭔가 전환을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투자자는 아니니까. 네.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래 살면 오래 살면. 제가 근데 강성이 높죠. 왜?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 세 분 중에서는. 그리고 박성인 대표님이 꽤 나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불리하시죠. 한 5년만 더 투자해도 그거가 달라지죠. 네, 한 5년만 해도 한 2배 차이 나도 5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좀 돌아와서 아까 여행주, 뭐 항공주, 호텔주, 네. 뭐 실적이 당분간 좀 괜찮을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당분간 좋은 게 아니고요. 아직은 지금 꿈쩍도 안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내가 볼 때는 하반기하고 내년 때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이런 쪽들이 좋아질 확률이 있는데 네. 센터장님 등도 되시는 분이 여행주나 이런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네. 과연 이게 올라오겠지. 네. 올라오는데 과연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네. 더 정말 여행을 많이 가고 숙박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제 보복 소비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성장할 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긴 힘들다 절대. 네. 공감하세요? 저도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긴 한데 저는 미국에는 네. 그 메리어트 있고 네. MGM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델타는 아직 들고 있고 그런 종목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실적이 저는 그거 개선돼서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투자하는 거는 그 반쪽짜리예요. 그 굉장히 레벨이 그 정도는 그냥 학생들 뭐 처음에 주식할 때 무슨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이 많이 사더라.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핸드폰을 사는 거 수준 그 레벨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봤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내년도에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지면서 그게 또 그 회사를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큼 기초 자산의 가치가 충분한 회사들이 눈에 안 띄어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좋아지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왜 성장을 안 해요? 그동안 LCC랑 항공사는 엄청 성장했어요. 그 지금 인천공항 규모 늘어난 것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연간 그 항공업 성장률 보면요. 성장주예요. 그 아시아권 한국은 정말 성장주였어요. 꾸준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는 회복한 다음에 다시 그 이상은 가죠. 그거는 제 얘기가 맞을걸요.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제 얘기가 맞아요. 미래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 3월 그리고 4월 9일까지 기억에 남는 혹시 뭐 금융 관련 뉴스라든가 뭐 이슈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개별 기업에 신경 쓰고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조용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뭔가 그 작은 뉴스 별거 아닌 거, 뭐 FOMC 해외력에 막 신경 쓰고 별일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하게 기민하는 반응이 있는데 인간의 삶이란 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그 패턴 안에 그 너무 많은 일들을 다 신경 쓰려고 하면요. 그 포도당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과도하게 투자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핵심은 기업이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바뀐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건설에 대한 건 건설은 악이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그날 건설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약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공감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날 365일 중에 그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막 15%, 20%막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막 가고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왜 시장이 발표된 날 뭐 건설에 대한 뭐 특별한 저것도 없었는데 왜 그날 그렇게 됐을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동안은 건설이 악으로 우리가 정부 쪽에서 건설 쪽을 뭐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급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고 해서 좀 센티멘탈적으로 건설주를 사람들이 기피를 하다가 정권이 조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 서울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저평가가 조금 해소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하필 왜 그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의 지지율하고 이렇게 선거 결과 같은 것들이 저는 그거를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바뀌면은 요런 섹터가 좀 좋을 거고 저런 섹터는 안 좋을 거다.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꿈과 희망이 주는 것들이 많았고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들은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고요. 2016년, 17년, 18년도 한 3년 동안 보면은 굉장히 이익은 올라가지만 주가는 거꾸로 가고 돈이 이제 그냥 빠져나간 거지. 이유 불문하고 좀 불안하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바이오 쪽으로는 뭐 신라젠이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뭐 1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요즘 바이오들은 좀 약하죠. 약하죠. 예,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읽는 부분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얘기로 그런 지금의 지지율하고 뭐 레임덕이라든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 시장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바이오 다음날 미국장을 봤던 이유는 미국장을 보고 다음날 지금 어떤 지가 유행이구나, 어떤 주식이 유행이구나를 알려고 미국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IT들이 잘 갈 때는 한국 IT들도 엄청 잘 갔어요. 미국이 잘 갔을 때는. 근데 한동안 이제 디커플링 됐어요. 미국의 건설주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미국의 뭐 KB홈이나 레나나 홈디포 같은 경우는 쭉쭉쭉 올라가고 건설 경기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는 그냥 어느 정도는 했는데 주가는 그냥 그냥 끝도 없이 하염없이 막 떨어졌거든요.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사실 저도 한 20년 경험에 없다가 한 3년 정도 겪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좀 상황이 됐고 아니면 안 바뀌면은 다시 또 바이오나 그런 뭔가 신재생이라든지 뭔가 꿈과 희망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건 정치색을 떠나서 정치가 어느 정당이 이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이 있을지 주식 투자자로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신경을 쓰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 주식 시장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건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거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하는 게 수익률에 영향을 줄 겁니다.